네, respiratory proble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iagnostic test 진단 검사를 보면은 그 sputum specimen 객담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항생제 시작하기 전에 collect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항생제 이미 시작했으면 그 specimen analyze 했을 때, 할 때 antimicrobial removal device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레링거스코피, 브론코스코피, 요건 어퍼 트랙, 그 레스피레토리 어퍼 트랙을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시술 후에 환자 객 리플럭스가 돌아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까지 엠피어 시키고 그게 돌아왔을 때 수분 섭취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정제도 주긴 하지만 그 라이도케인도 줄 수 있어서 라이도케인이 객 리플럭스를 그 마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후에 환자가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오랄로 해야 되고 포무나리 엔지오그래피는 이제 IV 조영제를 통해서 폐를 보는 건데 환자가 이제 IV 조영제 줬을 때 그 커핑이나 플러싱 화끈화끈거린다든지 nausea, salty taste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줍니다. 네, 소라센티시스를 보면은 보통 소라센티시스 할 때는 환자가 이렇게 up straight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이제 상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술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자일 경우에는 unaffected side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드 베드를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는 프레셔 드레싱 그쪽으로 이제 바늘 꽂아서 애스피레이션 하는 그쪽에 프레셔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 이제 뭐 블리딩이나 크래피투스가 있는지 그 펑처 사이트를 어세스를 해줘야 돼요. 크래피투스 하면은 이제 이게 공기가 조직 속으로 새어서 트랩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피테이션 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거를 크래피투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렁 바이옵시는 이제 그 렁 티슈를 바이옵시 애스피레이션 하는 건데 요거를 한 후에 뉴모토락스나 에어 엠블라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BQ 스캔, BQ 렁 스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폐 기종, 그 포무나리 엠볼라이 그 PE라 그러죠. 그런 환자들한테 하는 진단 검사인데 그 라디오 액티브 그 라디오 누클리드 방사성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폐 안에 그 혈액의 흐름과 더 만약에 폐기종일 경우에는 공기가 있는지 그런 흐름을 보는 그런 이제 검사인데 이제 이 라디오 누클리드가 몸 안에 8시간이면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체스트 인주리를 보게 되면 플레어 체스트 하면 이건 블런트 체스트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외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이렇게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제 환자에게 만약에 cervical spinal injury가 ruling out 돼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follow 포지션을 해줘야 되고 경추 쪽에 이제 인jury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follow 포지션 해줘야 되고요. 인투베이션 만약에 이게 severe한 flare chest일 경우에는 벤틸레이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로 세팅을 그 positive air pressure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세팅으로 해줘야 되고 pulmonary contusion 하면은 요거는 interstitial hemorrhage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제 chest trauma 로 생길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모세혈관 그 폐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제 출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폐 조직에 그 혈액이나 플루이드 같은 것이 accumulate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follow 포지션에 mechanical ventilator with PIP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모토락스는 이제 만약에 뉴모토락스가 있는 그쪽 왼쪽이면 왼쪽 그쪽에 그 breath 사운드가 굉장히 diminished
잘 안 들리고 아니면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eck vein이 distended 돼 있고요. 그 뭐죠? 경정맥이 이렇게 distend 돼 있고, hypotension과 타키카리아, 타키미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ubcutaneous하게 크레피투스, 그 에어가 트랩돼 있는 그런 상황, 그 피하 쪽으로 엠피지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그쪽으로 왼쪽이면 왼쪽 그쪽에 그 텐션 뉴모토락스가 생겼을 경우에 그 기관지가 데비에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shift 그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지고 공기에 밀려서 기관지가 왼쪽에 만약에 텐션 뉴모토락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에스마를 보면 assessment을 보게 되면 위징하고 크래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액세서리 머슬을 사용해요. 숨을 쉴 때 보조 근육을 사용하고 레저넌스 하면은 하이퍼 레저넌스하고 prolonged exhalation, pulses, paradoxes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하이퍼 레저넌스 하면은 이제 그 보통 그 이렇게 속에 비어 있는 통을 두들겼을 때 나는 울리는 그런 소리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bnormally 그 large amount of air가 속에 트랩하고 있다는 thoracic cavity에 이렇게 트랩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exhalation이 길어요.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게 길고, 그다음에 pulsos로 paroxys는 이제 인스피레이션 할 때 숨을 들이쉴 때 이 환자의 혈압이 수치 10이 떨어지는 상황,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이런 심텀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pulmonary function test에서 airflow rate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아스마 환자한테 그 silent breath sound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 환자가 acute asthma exacerbation이 있을 경우에 이제 급성으로 아스마가 심한 경우는 이 거의 breath sound가 안 들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respiratory failure가 임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life threatening 컨디션이 될 수 있고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를 보면 COPD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COPD 중에 인피지마가 있거든요. 이거는 환자가 그 특징적으로 barrel chest를 보여요. 그래서 환자 그 chest 모양이 꼭 술통 모양 같이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앞뒤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술통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숨 쉴 때 액세서리 그 머슬 보조 근육을 사용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컨제스천과 그 하이퍼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보통 숨 쉴 때 체스트가 이렇게 익스펜션 되는데 보통 익스펜션 되는 것보다 오버 그 더 많이 익스펜션 되는 거를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chest cavity에 에어가 트랩돼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BG result를 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은 이제 respiratory acidosis가 있는데 with without compensation이에요. 그래서 compensation 하면은 이제 이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몸 안에 기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이퍽시미아, 옥시전 레벨이 낮은 그런 ABG 리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뉴모니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 COPD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emphysema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COPD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emphysema, 폐기종이 있고 chronic bronchitis가 있는데 이거는 그 만성기관지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조금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mphysema는 이제 폐포 그 에어색이라 그러거든요. 폐포가 손상을 입거나 그게 너무 expansion이 있어서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hronic bronchitis는 만성기관지염은 이거는 이제 bronchial tube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객담이 굉장히 많아요. chronic bronchitis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특징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모니아로 들어가면 인터벤션으로 cough, deep breathing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수술 후에. 특히 또 인세네티브 스피라메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기인데 여기 그림에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용량이에요. 폐의 용량.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먼저 지정을 어느 만큼 뭐 1000cc로 갈 건지 2000cc로 갈 건지 그거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을 대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숨을 들이마시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조그만 요 플라스틱이 숨을 들이마실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로. 근데 요 선에 유지하면서 이게 요 목표량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리게 되면 또 폐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항상 요 선에 있으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그런 의료기기입니다. 요거를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세네티브 스피라메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후 환자 화병증, 폐의 그 화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기고 세미팔로 포지션으로 이제 숨 쉬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고 플루이드는 3리터 정도 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객담이 연해져서 배출하기가 쉽겠죠. 그것도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닌 환자에게 프리벤션 더 이상 감염 걸리지 않도록 해주고 코비드-19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백시네이션을 줄 수 있고 예방을 위해서 이건 eligible individuals 하면은 그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그런 환자들. 어떤 환자는 크라이테리아에 맞지 않겠죠. 그리고 recommended booster는 이제 뭐 처음에 백신을 주고 이제 더 엑스트라로 더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줄 수도 있거든요. 그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droplet contact precaution에 속해요. maintain 6 feet 이거는 이제 한 6 feet 하면은 8m 정도 되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레지니얼 디시즈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source of the organism은 이제 보통 cooling tower 이거가 뭐냐면은 냉각탑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냉각탑에 있는 물이 오염이 됐을 때에 생기는 그런 병인데 냉각탑은 이제 냉각수를 만드는 그런 역할 하거든요. 근데 냉각수를 사용하는 게 그 에어 컨디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생기는 질병이고 이거는 warm stagnant는 이제 흐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그런 따뜻한 물 서플라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균들이 자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플로럴 에퓨전 하면은 특징적인 게 숨을 들이마실 때 sharp pain이 있고요. 체스트 엑스레이나 CT 스캔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플로럴 에퓨전은 이제 능막액이 250cc 이상일 경우에는 메리스티나 쉬프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체스트의 중간이 이렇게 쉬프트 되는 거,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lying cause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MPMR는 이거는 한국말로 능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유는 pulmonary infection이라든지 폐 쪽에 감염이 돼 있다든지 lung abscess, 주로 chest trauma나 thoracic surgery로 인해서 그 상처가 났을 경우에 이제 박테리아가 플로라 스페이스 속으로 들어가서 lung abscess 생기는데 세미팔로우나 하이팔로우 포지션을 해주시고요. 플로라 C 하면은 요거는 능막염, 우리나라 말로 능막염인데 요거는 visceral and perioral membrane 사이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폐의 이쪽이 폐거든요. 여기가 폐고 그 다음에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고
거기에 스페이스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막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플로럴 프릭션 로압 그 청진에서 그것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생긴 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 스플린트 하면은 그 이제 지지해 주게 되면은 뭐 기침이나 이런 거 할 때 통증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네, 포모나리 엠볼리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상태는 블러드 틴지 스퓨름이 있어요. 피가 객담에 비친다든지 히마프티시스 하면은 그 객혈 피를 토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체스트 페인 그다음에 사이너시스 페티키아가 보이고요. 페티키아는 점상 출혈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폐 쪽이나 엑셀라 쪽에 있을 수 있고 디스텐디드 넥 베인, 하이퍼텐션이 있고요. 디스미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과 같이 동반하냐면 프로레틱 페인, 폐 쪽의 통증, 그 다음에 엔지널 페인 하면은 이게 심통이거든요. 요게 같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더 심해진다는 거. 크래커 웨이시스가 있어요. 아스컬테이션 청진했을 때. 그리고 임펜딩 둠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느낌, 그것을 가질 수 있고요. 플라스모시스 하면은 이 펑걸 인펙션인데 이 펑걸 인펙션은 스포어 상태, 아포 상태로 이제 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스킨 테스트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히스토플라즈모시스라는 안티젠을 인트라더멀하게 인젝트해서 여기에 포지티브 스킨 테스트가 나오면 이제 진단하는 거고 억시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sarcoidosis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만성 유과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안에 여러 개의 결절을 형성하는 염증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건데 그 크빔 테스트로 이거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스킨 테스트인데 요게 이제 뭐 관절이나 비장에서 추출한 안티젠을 이제 인젝트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요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는 거고 튜버클로시스는 튜버클로시스의 균 이름이 마이코박테리엄 튜버클로시스거든요. 이거는 이제 TB에 걸렸는데 약을 처방된 대로 약을 잘 먹지 않았을 경우에 뮤테이션이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균이 그래서 Multi Drug Resistance MDR, TB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본이죠. 드랍릿 에어본으로 아이솔레이션 하셔야 되고 이런 환자는 2에서 3주 정도 약을 먹은 후에는 트랜스미션이 위험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BCG 백시네이션을 보게 되면 이거는 BCG 백신을 맞은 환자는 이제 인디비주얼은 보통 스킨 테스트 하면은 이제 파지티브가 나오거든요. 저희 때 같은 때는 어렸을 때 다 BCG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항상 스킨 테스트가 파지티브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스트 엑스레이로 이제 이거를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스트 엑스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 네, 튜버클로시스를 계속 할게요. 이 퀀터페론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퀀터페론 TB 테스트, 이거는 블러드 테스트인데 굉장히 결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제 대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파지티브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이게 한 24시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룸 컬처 테스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TB 박테리아를 이제 찾아내는 객담을 통해서 찾아내는 건데 이제 acid fast smear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acid fast smear는 항상균 도말 검사를 그래가지고 결핵균은 acid fast bacillus거든요. 항상균에 속해요. 그게 뭐냐면 산으로 염색이 안 되는 그거를 항상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따로 다른 종류가 나병 환자 있죠. 한센병. 그것도 균이 항상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제 발견함으로써 찾아내는 검사인데
그렇게 스피룸 컬처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버클린 스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 테스트로 그 피부의 인듀레이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5mm 이하일 경우에는 HIV 환자들, 그럴 경우에는 5mm가 가도 이거를 이제 파지티브로 진단하고 보통은 10mm거든요. 10mm든지 그거보다 클 경우 그런 인디비주얼은 보통 하이 리스크 컨그리게이트 세팅 하면 이제 보통 병원의 그 간호사들도 하이 리스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칠드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4세 미만 4세거나 4세보다 어린 경우 그런 경우는 10mm 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거를 이제 파지티브로 볼 수 있고 에어본 아이솔레이션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네거티브 프레셔 룸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에어를 익스체인지를 이제 프레시 에어 익스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당 6번 정도 최소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벤틸레이 가능하면 이제 바깥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이제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